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의 전달 경로를 막고 통증의 전달 경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요. 또한 그 신경 차단이 된 부위에는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육 이완 효과에 의해서 또 혈류가 더 좋아지고요. 근육 이완 효과 자체에 의한 그 진통 효과도 있고요. 또한 혈류 순환이 잘 되면서 쌓여있던 어떤 발통 물질,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신경 차단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땐 마지막 수단으로 척수 자극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서영배 씨도 2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최근 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을 고려하고 있다. 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은 척수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 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의 자극을 주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아야지. 이 정도 참다 보면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다 보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우리가 와인드업이라고 해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더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몸을 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통증들이 계속 쌓여서 더 큰 통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통증이 있으시든 간에 하루 빨리라도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앞으로 더 큰 통증으로 만드시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피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얼마 전 대상포진을 앓은 김정환 씨.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왼쪽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대상포진이 낫고 난 뒤부터 나타난 증상이다. 이 포진 자체가 낫고 난 다음에는 사실 뼈를 바로를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이걸 수술을 하는 방법이 없느냐인데 제가 아주 무식한 말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바이러스 자체가 그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러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신경의 병변을 유발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드시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몸의 한쪽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치료가 늦어질수록 환자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진다. 아주 심한 신경병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 정도까지 내가 아예 살고 싶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팔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심한 통증을 호소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좀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의 하여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유도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온 최경희 씨. 최근 병원에서 근막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에야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됐다. 양쪽 어깨에 뭉친 근육이 통증을 일으킨 것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압력을 가하자 왼쪽 어깨는 6.5kg에서 통증을 호소한 반면 오른쪽은 이보다 낮은 5kg의 압력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정육점에 가면은 그 돼지나 소 같은 거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 갈고리로 이 양쪽 어깨를 이렇게 갈고리로 꼭 걸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막 통증 치료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 통증을 일으키는 뭉친 근육과 근막을 자극해서 풀어주는데 국소 마취제나 생리식염수로 통증 부위를 완화시킨다. 근막통증후군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인데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일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이 많이 겪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은 그것을 못 견디면 통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대부분은 저절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반복되고 쌓여서 누적이 되면 그것이 만성 통증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최경희 씨는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과 수면 장애까지 발생한 것이다.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 결과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나이가 아직 젊은데 한창 나이인데 3달씩 누워있고
자꾸 우울하고 자꾸 울게 되고 또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새벽에 1시간씩 울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걸 좀 통증에 관련돼서 이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또 반대로 우울증이 따라오게 되면 통증도 또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서 이게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통증은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요통 환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기억과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회백질의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만성 통증의 최선책은 예방이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통증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전혀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이 나중에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근력이 약화된다든지 관절이 구축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유발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그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이 환자분들이 보다 더 빠른 쾌유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운동은 통증 부위를 감소시키면서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깨 통증의 경우 앉은 자세에서 양손은 주먹을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다음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이다. 누운 자세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지면에 붙인다. 그런 다음 서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한쪽 다리를 올려 천천히 펴는 동작으로 허리 근육이 강화된다. 마지막 동작은 선자세로 천천히 무릎을 45도 각도로 구부리는데 무릎 주위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켜 무릎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난 8월 2일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맞아 방송한 엄마젖의 힘편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과 함께 궁금증에 대한 후속 방송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특히 엄마젖을 먹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아기에게 충분한 엄마젖을 잘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 시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엄마젖 먹이기에 성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